안녕하세요. 제가 한 이틀 전부터 감기에 걸려가지고요. 목소리가 안 나와요. 이렇게 목이 나간 적이 오랜만이라서 뭔가 제 목소리를 남기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요. 이, 이, 이 나간 목소리로 책 여러 권의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집에 책이 좀 많아가지고요. 책을 다는 못 읽고 몇 페이지 한번 골라서 읽어볼게요. 이거는 그냥 책꽂이에 있길래 한번 꺼내봤고요. 최엘비 래퍼 독립음악, 이거는 CC, 이거는 OT 프레젠테이션 앨범입니다. 2개씩 있고요. 나머지는 미개봉이랑 제 이름으로 사인받은 거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최엘빈 사인인데 참 귀엽죠?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 앨범들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책을 좀 읽어볼게요. 좀 고민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책으로는 양귀자 선생님의 모순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좀 부끄러운데, 이 책은 여기 보시면은 제가 맨 첫째 장에 메모를 좀 했어요. 2024년 10월 10일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탔다 라고 시작되는 글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맨 마지막 줄에 2024년 10월 13일 시험을 2주 앞두고, 제가 이때 좀 책을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때 한창 이때 한창 한강 작가님이 노벨문학상 타셨을 때여가지고 저도 그때 독서 욕심이 또 뿜뿜해가지고 이 책을 읽어보자 하면서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한번 써봤던 건데요. 그 뒤로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첫째 장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모가 돼 있네요. 이거 제가 여기까지 읽었었나봐요. 메모가 돼 있네요. 여기 메모. 메모가 근데 뭔가 좀 귀여움이라는 메모가 돼 있는 부분을 한번 그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 발음이 좋지 않아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고등학교 때의 가출은 2번 다 친구들의 요청에 의해서였다. 가장 친했던 친구가 먼저 집을 나갔고, 이어서 또 한 친구가 가출을 했다. 혼자 남은 나는 심심했고, 친구들 역시 심심하면 내게 전화를 해서 놀러오기를 청했다. 친구의 무료함을 달래주기 위해 첫 번째는 일주일, 두 번째는 좀 길게 한 달, 나는 그렇게 긴 외출을 했을 뿐이었다. 결코 영원히 돌아오지 않겠다는 다짐 따위는 해본 적이 없었다. 집이 다소 지겹긴 했어도 인생만큼 지겨운 것은 아니었다. 그 3번의 가출 동기가 그토록이나 변변찮았던 것에 비하면 결과는 한없이 의미심장했다. 나의 행동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일단은 가출소녀라는 렌즈를 통과해서 사람들에게 이해되었다. 나중에는 그 일 자체가 바로 나라는 인간의 본질이 되어버릴 정도였다. 나는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수없이 들었다. 3번씩이나 집을 나간 맹랑한 년. 여기 괄호치고 3번씩이나 집을 나간 맹랑한 년. 여기에 제가 근데 뭔가 좀 귀여움이라고 메모를 해놨네요. 그래서 나는 20살이 넘은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입으로 그 사건을 설명한 적이 없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삶에서 발생하는 에피소드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씹을 줄만 알았지 즐기는 법은 전혀 배우지 못한 것이었다. 에피소드란 맹랑한 것이 아니라 명랑한 것임에도, 여기 에피소드란 맹랑한 것이 아니라 명랑한 것임에도의 밑줄 하트 메모되어 있네요. 어쨌든 나는 꽃피는 3월의 어느 아침 느닷없이 나를 설명해보라는 스스로의 요구에 사로잡혔다. 못할 것도 없는 일이다. 나는 우선 아주 기초적인 자료부터 나열해보기로 한다. 굳이 비공개로 남겨두어야 할 이유가 손톱만큼도 없는 나의 평범한 신상 명세서는 이렇다. 이름 안진진. 그렇다. 나는 진진이다. 처음에 부모가 합의하기는 진이라는 외자 이름이었는데,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러 가는 도중에 아버지의 마음이 변했다.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었다. 오랜 시간을 들여 결정한 일도 5분 뒤에 새로운 진지함에 사로잡혀 뒤집을 수 있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는 즉흥적으로 내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 그리고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참 진짜 같은 것은 한 번 쓰면 너무 무거우니 2번으로 합시다. 또 딸을 낳으면 선선이, 미미 이렇게 이름을 지을 계획이니까. 그러나 그 뒤 더 이상은 딸은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도 진진이란 이름 앞에 안이 붙는다는 사실까지는 유념하지 못했을 것이다. 약간 지나치게 해석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도 나라는 인간은 평생 자신의 이름을 부정하며 살아가야 할 운명인 것이었다. 여기 어떤 식으로 해도 나라는 인간은 평생 자신의 이름을 부정하며 살아가야 할 운명인 것이었다. 여기에 유유라고 메모가 되어 있네요. 메모가 참 공감이 되네요. 나이는 25해와 7달. 가족은 어머니와 남동생 각각 한 명씩. 추가로 떠돌아다니며 가끔씩 집에 들어오는, 지금은 그나마도 들어오지 않고 있는 아버지를 넣을 수도 있다. 학력은 대학 휴학 중이고 휴학의 이유는 너무나 간단 명료하다. 막대한 등록금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철없이 어머니를 졸라대거나 코피를 쏟으며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이토록 잦은 휴학을 할 필요는 없었으리라. 그러나 그럴 필요가 어디 있는가. 나는 아무런 할 일도 없었고 20대는 아직도 5년이나 남아있었다. 왠지 메모가 하고 싶어지네요. 죄송합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했던 휴학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보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저랑 그 휴학할 때 저랑 비슷한 것도 많은 것 같고, 그때 마음이랑 지금의 마음이랑 비슷한 것도 많은 것 같고, 그러면서도 다른 것도 많고, 그때에 비하면 성장한 것도 많고, 그리고 그때는 제 인생에서는 되게 기억에 남는 그런 시기였어서 요즘 힘드니까 공부하느라 힘들어서 그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그 다음 읽어볼게요. 휴학 후 돈을 벌기 위해서 거친 직업을 다 열거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소모될 것이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직업을 밝혀야 할 이런 기회가 있었다면 나는 조금 망설이다가 서비스업이라고 대답했어야 했다. 게으른 주인이 운영하는 커피 전문점에서 카운터를 보고 있었으므로. 그러나 종종 이 나이에 어린애들에게 찻잔을 날라야 하는 일도 많았으므로 서비스업이라는 대답은 아주 적절한 것일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행히 또 사무원이라고 답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직업이 얼마나 내게 대견했는지는 한 학기 등록금이 모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3월에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다.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이 자리를 얻는데 내 안간힘은 전혀 소용이 닿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모부의 지나가는 한마디는 엄청난 위력이 있었다. 이모부는 전화 한 통화로 이 일을 해결했다. 그리고 이모부는 말했다. 우리 회사에는 자리가 없어서 라고. 취미는 없다. 나는 이 취미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내게 있어 취미란 단어는 악취미의 줄임말과 같은 뜻으로 종종 사용된다. 사람들이 진짜로 즐기는 유의는 고상한 것보다는 다분히 악의적인 것들이 훨씬 더 많다. 실제로 언제 어디서든 당당하게 클래식 음악 감상이 취미라고 말하던 커피 전문점 사장의 진짜 취미는 유부녀 홀릭이었다. 사장 말을 그대로 옮기면 이 취미는 돈도 들지 않고 위험 부담도 없는 데다 짜릿한 재미까지 철철 넘친다고 했었다. 이 취미에 문제가 있다면 신상카드에 떳떳이 기록할 수 없다는 것뿐이다. 여기는 메모할 건 아니고요. 이걸 보니까 제가 떠오르는 게 있는데, 저희 학교 앞에 되게 유명한 횟집이 하나 있어요. 전에 그 횟집에 한번 회를 친구랑 먹었었는데 그 횟집이 되게 인기가 많아서 엄청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고 막 앉는 자리도 없고 웨이팅하고 들어가고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옆 테이블에 앉으신 아마 중년 남성분 네 분이서 저희 옆 테이블에 앉으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남자 한 분이 이제 또 다른 데 앉으신 남자분한테 근데 형 그 바람 피는 거 아무도 눈치 못 채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참 명프로 이혼 승려 캠프에서 그 찬호 바람 부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안 그래도 저희 사이에서는 이슈였는데 바로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막 뭐 이쪽 어디 동네 지나다니면 형 차 모르는 사람들이 없다 막 이렇게 막 허세 부리는 말들 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대체 왜 그러는 걸까? 참 궁금했습니다. 바람 왜 피는 걸까요? 저는 바람이 정말 싫습니다.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는 현재의 내 총 재산은 42만 8천 원이다. 갑자기 돈 얘기가 나오니까 기침이. 다시 읽어볼게요. 나의 재산 규모가 진실로 얼마인지 어머니나 남동생 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보장만 해준다면 거기에 10배를 곱한 액수라고 조용히 귀띔해 줄 수도 있다. 돈 모으기를 생활신조로 삼고 있진 않지만 그러나 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내 또래 누구보다도 더 나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편이었다. 사람들이 때때로 어떤 거래나 협상의 자리에서 아주 진지한 얼굴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을 나는 절대 믿지 않는다. 그런 말은 기교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결국 돈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다. 그러니까 뭐야?
42만 8천 원에 10배면은 42만 8천 원에 10배면 400인가요? 부럽다. 근데 아까 25살이라고 하지 않았나? 25살에 400 벌었으면 되게 많이 번 거 아닌가요? 근데 또 이분은 학자금을 자기가 냈으니까 그래도 많이 아닌가?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책이 많아가지고 양 기자의 모순 읽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거 제가 선물 받은 책인데 사랑의 장면들이라는 책이고요. 이거 한 번도 안 읽어봤거든요. 제가 선물을 받았지만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책을 못 읽었는데 이거는 노래를 틀고 읽어보겠습니다. 노래는 저작권 없는 무료 부금 유튜브에 검색했고요. 저작권 없는 부금 브이로그에 이거 쓰세요 라는 영상입니다. 노래 트는 거는 이유는 없고요. 원래 틀면서 읽으려고 했는데 아까 까먹어가지고 지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랑의 장면들 오수영. 앞장에는 짧은 편지 선물 준 분이 저한테 짧은 편지를 써주셨어요. 한 문장입니다. 매일매일 사랑해서 우리만의 장면을 쌓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감사하네요. 사랑의 장면들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일러두기. 여기서 시작이네요. 사람들은 늘 처음처럼 사랑에 빠져든다. 과거의 기억과 학습은 모두 망각한 채로. 맞는 말이죠. 일러두기. 작가 특유의 문체를 지키기 위한 비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글이 나열된 순서는 특정한 사건과 흐름을 따르지 않습니다. 저도 글 쓰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여유가 나면은 가끔은 소설을 쓸 때도 있어요. 저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시간 순서를 따르지 않는 글. 왜냐면은 시간 순서를 따르지 않는 글은 그거를 미리 읽는 사람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은 그냥 읽다가 뭔가 하고 이상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딱 깨닫는 거잖아요. 이게 시간 순서로 된 글이 아니다 이렇게 깨닫잖아요. 그런 요소들이 좀 저는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장면들. 사랑은 장면을 남긴다. 사람은 잊혀도 장면은 지워지지 않는다. 장면은 그림자처럼 늘 곁을 맴돌다 두서없이 되살아나 삶에 관여한다. 얼음표 탄 기억, 잠잠해진 감정, 소멸된 관계. 하지만 언젠가 분명히 나를 포함했던 순간들, 삶의 한순간에 불현듯 찾아와 작은 목소리로 나를 불러세우는 낯익은 장면들. 장면들은 사랑의 대상을 비롯한 흘러간 모든 것을 담아냈다. 사람일 수도, 시절일 수도, 열망일 수도 있는 변해가는 그 모든 것. 시간의 흐름이 만들어낸 수많은 변화 앞에서 결코 무심해질 수 없는 마음이란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고달픈 삶의 방식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알면서도 거역할 수 없는 숙명이라면 부질없는 원망보다는 차라리 체념하는 편을 택했다. 한때는 사랑의 장면을 거스러 올라가려던 무모한 시절도 있었지만 그것은 강물의 흐름을 뒤바꾸려 나홀로 반대로 물살을 젓는 것처럼 무의미하고 부조리한 일이었다. 그 후로 결국 남겨진 장면이란 사건에 뒤따르는 잔영일 뿐 역행하려거나 외면하려 하지 않고 오직 묵묵히 받아들여야 할 예정된 현상이라 믿으며 살았다. 하지만 때로는 단순히 남겨진 것에 그치지 않고 끈질기게 팔떡이며 나를 일깨워주는 장면들도 있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도 사랑의 믿음과 다짐이 멀어지는 동안에도 끝내 사라지지 않고 문신처럼 각인된 장면들. 이따금 삶은 의지보다는 그러한 장면들에 이끌리며 예정된 결론으로 나아가는 듯 했다. 부여잡지 않았음에도 남겨진 데에는 분명 어떠한 이유라도 존재하지 않을까? 만약 내가 남겨진 사랑의 장면들로부터 무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부디 지금의 사랑을 지켜내는 일에 쓰고 싶다. 사랑이 더는 과거의 장면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2022년 11월 오수영. 좋네요. 1부 사랑의 반축. 서문, 장면들, 시간의 숲, 해변의 사람들. 답장을 쓰는 밤. 사랑의 보호자. 그 시절 소년에게 흔하지 않은 마음. 사랑의 착각. 마음의 할당량. 잘못된 블록.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제목은
이거 일부 사랑의 반추에서 시간의 숲입니다. 물 좀 먹고. 이게 사실 좀 어려워요. 저는 읽는 게 좀 어려워요. 발음도 안 좋고 이게 말하는 속도도 잘 모르겠고 좀 어렵더라고요. 이거 조금만 읽고 빨리빨리 넘어가 볼게요. 책이 좀 많아가지고. 시간의 숲. 과거는 시간의 무덤이라고 믿었다. 충실히 살아냈던 시간도 허투루 낭비했던 시간도 결국 흘러가면 그만인 부질없는 날들이라는 허무한 시선으로. 노래가 없는 게 더 나은 것 같네요. 특히나 사랑이 한순간 맹목적으로 타오르다 전소될 때마다 허무와 염세는 자신의 영역을 확장해 나갔고 모든 열망과 감정이 묻힌 무덤 또한 세월을 따라 비대해졌다. 과거를 뒤돌아보는 건 자신의 무덤을 파헤치는 것과도 같은 섬뜩한 일이었다. 구태여 시간을 돌이킬 수 없다는 무력감을 재확인하며 용서받지 못한 자괴감에 빠진 채 살아가기를 바라진 않았다. 찬란하지 않은 시간은 없었지만 과거를 반추하는 일에는 늘 두려움이 앞섰다. 그것은 아마도 인연과 감정을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는 나의 죄책감 때문이 아니었을까. 설령 이별이 불가피한 일이었대도 그래서 누구도 나를 원망하지 않았더라도 모든 이별이 전부 내 잘못처럼 여겨졌다. 사랑을 비롯한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단절될 때마다 모두 나의 결함 탓으로 자책하며 초라해지곤 했다. 그토록 열렬했던 사랑도 과거가 되면 두려워진다니, 사랑이 끝나면 자괴감이 몰려온다니, 생각과 감정이 정상의 궤도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대로 사랑을 계속해도 되는 상태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없었다. 좀 공감이 많이 되는 구절이네요. 제가 아까 서문을 읽으면서도 느꼈는데 좀 그 스타일이 좀 저랑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목이 너무 아파서 일단 이 책을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의 장면들. 그 다음으로는 최적 시스템 조문의 모든 것. 한번 읽어볼게요. 대한민국 헌법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일단 헌법 전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강의 듣거나 헌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상황에 되면은 강사님들이 헌법 조문을 볼 때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헌법 전문을 볼 때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헌법 전문은 안 그래 보이겠지만 한 문장이다. 이 말 저는 되게 중요한 말 아닌 것 같긴 한데 하시더라고요. 한번 헌법 전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유와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가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전문 읽어봤고요. 또 제가 우리나라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 37조 2항 읽어보겠습니다.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정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여기까지였고요. 아직 계획된 책이 많은데 목이 아파요. 그 다음으로는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랜덤으로 펴서 나오는 여기 이 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부터 읽어볼게요. 반박 1. 모병제는 공정하거나 자유롭지 않다. 첫째, 대안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자유시장이 그리 자유롭지 못하다는 반박이 가능하다. 극단적인 예를 생각해보자.
다리 밑에서 잠을 자는 노숙자는 잠자리를 스스로 선택하긴 했지만 이를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가 아파트보다 다리 밑에서 자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추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의 선택이 노숙을 좋아하는 취향 때문인지 아파트에서 잘 형편이 못 되는 경제적 이유 때문인지 알려면 그가 처한 환경을 알아야 한다. 그의 선택은 자유의사에 의한 것일까? 아니면 어쩔 수 없었던 것일까? 네,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목이 아파서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인 박찬욱 감독님의 헤어질 결심 각본이고요. 헤어질 결심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설혜 씨는요 꼿꼿해요. 이 장면이거든요. 그거 어디 몇 페이지죠? 잠시만요. 여기 한번 읽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안타까워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사진을 더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오는 설혜. 그녀의 머리카락이 볼에 스치자 놀라며 물러나는 혜준. 서운한 표정으로 보는 설혜. 멋쩍어지니까 엉청이 수술 흉터를 가진 남자의 사진을 짚으며. 혜준. 홍산호. 범인이 확실한데 못 찾고 있어요. 틈만 나면 얘를 들여다보죠. 전 여친 10몇 명을 거의 다 인터뷰하고 나니까 이젠 이놈하고 친해진 기분이에요. 잠시 후. 혜준이 설거지하는 동안 책상에 앉아 수사 서류를 들여다보는 설혜. 감옥 간 적 있는데요? 산호요? 예, 한 번. 한 달밖에 안 살았죠. 저 여자가 딴 남자 만난다고 오해서 그 남자를 때렸어요. 죽음보다 감옥을 더 무서워하는데? 돌아보는 혜준. 설혜의 진지한 표정을 읽더니 고무장갑을 벗고 온다. 그러게, 그런 놈이 감옥 갈 거 각오하고 사람을 때렸네. 죽을 만큼 좋아한 여자네? 서류에 붙은 오가인이라는 여자의 사진을 함께 본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들을 혼자면처럼 중얼거리는 혜준. 죽기보다 감옥을 무서워하는 놈이 살인을? 200만 원 때문에? 지구하고 나눠 가졌으니까 100만 원인데? 이 오가인 뭔데 사는데? 경기도서 미용실 하는데? 게다가 결혼도 했는데? 한국에서는 좋아하는 사람이 결혼했다고 좋아하기를 중단합니까? 설혜를 돌아보는 혜준. 눈 피하지 않는 설혜. 마주치자 무안해져서 허공으로 눈길을 올리는 혜준. 살짝 연기해봤는데 어떤가요? 저는 그럼 열심히 그 장면 찾아보겠습니다. 설혜 씨는요 꿋꿋해요. 여기 아닌데? 맞나? 저 갑자기 저 혼자 감상을 해버렸네요. 와, 진짜 이거 근데 대사 하나하나가 진짜 명대사다. 여기도 우는구나 마침내. 어느새 내 명문 정상에 원하던 대로 운명하셨습니다. 여긴 것 같은데? 설의 아파트 밤? 아닌데? 엄마 완전 안전하다는데? 아빠도 외워. 엄마 완전 안전. 이런 게 이제 유머죠. 없어 그 장면. 그 갑자기 그거 갑자기 또 그 장면이 좋네. 그 장면이 보고 싶네요. 여기도 진짜 나는 왜 그런 남자들하고 결혼할까요?
태준 씨 같은 바람직한 남자들은 나랑 결혼해주지 않으니까. 얼굴 보고 한마디라도 하려면 살인사건 정도는 일어나야 하죠. 이제 다시 또 끝으로 돌아와 버렸네요. 제 찾는 장면이 왜 없죠? 포기하겠습니다. 그 장면에 있는 거는. 제가 두 번째로 찾는 장면도 안 나오네요. 제가 두 번째로 찾는 장면은 그거예요. 제 이름이 사철서이 아닙니까? 싸다기를 아주 그냥 절썩절썩 때린다고 해서 사철서이 아닙니까? 그런 사철서이가 뭐지? 엄마 죽인 사람 하나 못 죽이면은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그거다. 그런 사철서이가 임호신이 하나 못 죽이면은 저거 여기 있다. 2억 7천. 우리 엄마가 포장마차 10년 하다가 겨우 중국집 차려서 하루 18시간 장사해서 번 돈이에요. 그걸 임호신이한테 맡겼죠. 처음엔 1,000만 원만 넣었는데 꼬박꼬박 배당해주니까 신이 나서 전 재산에 넣은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돈을 모아가지고 전국 호텔에 다니면서 도박하고 지 마누라 옷 사주고 백 사주고 아주 그냥 돈 지랄을 했다니까요. 100억을. 우리 엄마는 원래도 당뇨가 있었는데 돈 떼인 거 알고 무너져서 신장에 합병증 왔고요. 치료도 제때 못 받아서 발가락 다 잘랐잖아요. 울기 시작. 이혼한 화교 여자가 한국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사는 게 얼마나 족같은 일인지 알아요? 그런 엄마가 아파서 울부짖다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명색이 폭력전과 이범인데 응? 제 별명이 왜 철석인지 아세요? 철썩 싸다구를 잘 날려서 철석인데요. 그런 제가 임호신이 하나 못 죽이면 인간인가요? 아닌가요? 송설의 씨를 아십니까? 그 여자는 날 무서워하죠. 송설애가 죽여달라고 시킨 거 아닙니까? 누가 시킨다고 일한 사람 아니고요. 송설애가 늘 도우면 됐죠. 걘 잘 모를 거예요. 어디로 도망가든 왜 나한테서 못 벗어나는지 폰에 위치 추적 앱을 깔아놨거든요. 오, 왜 이렇게 안 짰어요? 무섭다. 야, 이 개버러지 새끼야. 내가 호구로 보이냐? 귀여워. 아시죠? 철석이 떠보려고 일부러 윽박 지른 거. 뭔가 책을 이제 준비한 책은 다 끝났고요. 하나 더 읽고 싶은데 뭐 읽지? 저 이거 바로 옆에 있는 책 이거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봄의 경제올링 수능 개념이고요. 책이 아주 깨끗합니다. 내 사칠수야 아이가.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 성취 기준, 경쟁 시장에서 결정된 시장 균형을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 이익 의료짐을 이해한다. 흥미없네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가 그레이. 철썩해서 사칠수 아이가. 안녕히 가세요.